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회계 1급 96회 기출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이게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푸는 이유는 모르는 걸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있잖아요. 동일한 아는 걸 70%를 반복해서 새로운 20, 30%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일 동일한 패턴이 7, 80% 깔려 있어요. 네.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랑 연습하는 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 습득이 되고 어느 정도 자기게 되려면요. 보통 아주 기본적인 3회분을 해봐야 돼요. 내가 조금 그 습득이 느린 분들은요, 한 5회분 정도를 해야지 자기게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론 문제, 첫 문제 먼저 풀어요. 그럼 이론 문제에서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걸 빨리 판단해서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뭐 알고 모르는 거를 지켜보고 째려본다고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10개 이상을 맞으려면요. 원가를 잘하면은 10개 이상 맞아요. 나머지를 곰곰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학습한 바를 보면 절대 세법이랄지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회계 1급만 공부하기 위해서 VAT를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무 2급 정도를 하니까 뭡니까? 가면 갈수록 이 내용이 좀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디테일하게 배웠냐 안 배웠냐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문제부터 보죠. 그리고 나름 있죠.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넘어가고요.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해볼게요. 얘는 지금 보면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목적 적합한 정보라면 목에 피를 적신다 해서 요걸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신뢰성은 그게 아닌 거, 신뢰할 수 있다는 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죠? 비교 가능성은 전혀 중립성하고 신뢰성과 관계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목에 피를 적신다를 가지고 익히고요. 나머지는요. 좀 눈여겨 봤다가 아닌 걸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아닌 건 답니다. 부차적인 특징이 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단기 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류 정리 시 단기 순이익이 뭡니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이렇게 돼 있죠. 즉,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익과 비용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주식 할인 발행차가 뭐죠? 또 이런 자본거래. 단기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자본거래 아닙니까? 그죠? 매세는 해외파라고 외웠잖아요. 그죠? 자본거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를 한 거는 손익으로 보죠. 이걸 미계상했으니까 이거는 IS에 포함이 되고 4번은 왜 안 되냐면요. 단기의 기타 대손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영업의 비용이죠. 요거를 대손상각비로 해서 비용이죠. 판관비. 비용에서 비용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뭐야? 자, 3번이 바로 있죠.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으로 미치는 항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재고에 대한 얘기고요. 재고는 이제 취득해서 나중에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수익 잡고 매출원가로 대응해서 인식합니다. 간모라는 것은 없어진 걸 얘기하고 이 간모가 정상적인 간모, 판매를 위한 희생이라면 이건 매출원가로 보는 거고, 그죠? 이게 정상적이라면, 비정상적이라면 명확히 영업과 관계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 두 번째가 왜 틀렸냐면 저가법 회계 처리, 산 가격과 그죠? 시가를 비교해서 고가는 안 하고 저가인 경우는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표기하는 방법이 있죠. 해당 상품이나 재고자산을 그래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있죠. 만약에 상품이 있다. 상품이 10만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상가격이. 근데 여기에 평가를 해보니까 3만원이 떨어져 7만원이 되더라. 10만원이 되더라. 7만원이 되더라 하면 여기가 평가 손실을 잡죠. 그죠? 그럼 여기 재고자산 뭡니까?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잡죠. 충당금을 잡아가지고 대손충당금처럼 3만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차감해서
7만원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우리 대손충당금도 해당 채권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왜 틀렸을까요? 평가 손실은 재고의 장부가에 직접 차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차감한다는 거는 여기서 바로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간접적으로 차감해서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라는 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죠. 그죠? 직접이 아니고 뭐예요? 간접적으로 원가에다가 차감하는 형태를 표시하는 거죠. 정답은 살짝 말장난 같습니다. 일단. 그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명확하거든요. 다. 디테일하게 봐주셔가지고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들 한 번씩 봐두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잊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네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 취득원가란 산 가격과 해당 있죠. 매입가액을 의도한 용도대로 이르게 하는 모든 비용을 취득 부대 비용이라 하고, 그 원가는 가산한도로 규정하고 있죠. 설치 장소를 지출 맞고요. 종합부동산은 보유세, 자본화 재산의 차입원가,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유세,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당연히 그죠. 세 가지. A, C, E, AC. 그죠? 네.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여러분들이 무형자산에 있죠. 개발비는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두 개로 나누고, 연구 단계는 뭐를 할지 있죠. 우리가 그 개발안을 우리가 탐색하고 선택해서 결정하는 이런 있죠. 그런 비용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연구 단계의 지출이고, 개발 단계는요, 그렇게 선택된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를 할지, 시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활동을 바로 개발 단계의 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을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는 거. 개발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안이 설정이 되고 그에 따른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설계 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뭐를 만들지 있죠. 이건 탐색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구 단계, 나머지는요 전부 다 개발 단계 지출이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볼게요. 이 단기 매매 정권을 주고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 거래에 따른 있죠. 영업의 손익하고 수익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평가되는 있죠. 단기 매매 정권에 있죠. 금액은 얼마인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 주고 샀냐면요.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여기를 주당 그죠 1,000원 200주니까 20만 원을 배당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령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배당금 수익에서 뭡니까? 현금 20만 원, 배당금 수익 20만 원 잡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되니까 이 200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12,000원 플러스 2,000원이 올랐으니까 뭡니까? 주식을 200주니까 뭡니까? 곱하면 40만 원이 뭡니까? 평가 이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합하면 토탈 60만 원이 뭐야? 영업의 순이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있죠. 기말의 단기 매매 정권의 장부 가치는요, 당연히 평가했기 때문에 240이 되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본 항목에서 관로란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지만, 자본거래는 3개 아닙니까? 자본금, 자본능력금, 자본조정. 이 3개가 자본거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거래 중에서 실현되지 않은 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다음에 실현한 거,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로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본조정이란 말인데요. 얘를 올바르게 잘 몰라도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자본조정입니까? 아니잖아요. 매제를 협회는 기타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자본조정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요거는 정답이 될 것이고, 기타는요, 감대차손이 나와요? 아니고, 기타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나와요? 이걸 몰라도 이걸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자본 계정이, 회계 처리가, 이런 문제가 회계일금은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있죠. 세무이급 있죠. 요거보다 약간 기반을 가지고 조금씩 하는 거, 6회분만 해보면은, 세무이급도 2급의 패턴도 이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단계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딛고 올라가시면 돼요. 요걸 대신에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꾸 익혀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몇 번만 쌓이면요,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이 붙어요.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얘는 우리가 이제 세무 2급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화의 수익 인식식이 5가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해당 있죠. 해당 금액을 통해서 특정의 신뢰성이 돼야 되고 해당 경제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죠. 그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화는 이제 여기 거래에 대한 관련 원가를 합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영역이 없고 2개 중에서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화의 수익 인식 시기는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되죠. 그러면 팔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팔았다는 말은 통제권을 상실해야 돼요. 내가 팔아놓고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고 저렇고 하면 팔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읽어보니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련 효과적인 통제를 판매자가 통제를 할 수 있대요. 이거 잘못된 거죠. 판자가 통제권을 상실했다면 팔린 게 아니죠. 통제권을 상실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야? 2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회계 1급에서는 이까지 공부를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이런 문제들이 세무 2급에서 커버가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세무 2급의 정도를 높여가지고 디테일하게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내려거든요. 회계 1급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저 공부했던 걸 가지고 자꾸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있죠. 한 문제 정도는 내가 아예 공부를 안 했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원체 범위가 넓으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하셔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공부 안 했는 부분이 거진 없을 거예요. 다 내가 공부했는데 놓치거나 좀 에러가 돼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있죠. 그걸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서 2주 동안 계속하면 늘어요. 자, 원가가 들어가죠. 원가 얘기가 중요해요. 회계 1급은 4문제지만 세무 2급은 5문제예요. 5문제를 있죠. 세무 2급에 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원가 관리회계 중에 거리가 먼 건 원가 관리회계는요, 내부 정부자를 위한, 경영자를 위한 회계 처리, 내부 보고 목적이죠. 제조기업, 이게 나와야 돼요. 제품의 원가, 경영과 통제, 그러니까 차이 분석 원가 정보를 정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는 뭐죠? 이제 이거는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가 회계를, 관리 회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다음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T를 그려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딱 이렇게 해서 여기 제품 계정이잖아요. 여기 X, 매출원가, 마음속에 매출원가 여기라고 알아야 돼요. 그럼 기초기말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지어볼게요. 기초기말. 제품, 기초, 여기 30만원, 28만원 되겠습니까? 여기 30만원 뭡니까? 28만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A를 안다면 뭐예요? A만 안다면 결국은 요 금액이 동일할 거니까 요걸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이렇게 되죠. 그럼 A는 어떻게 할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당연히 제공품의 변동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딱 옆에다가 뭡니까? T를 그려가지고 제공품 이렇게 하고 요 A가 단기 제품 제조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공품의 기초와 기말 10만원, 13만원을 딱 이렇게 10만원, 13만원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합계가 뭡니까? 단기 총 제조원가 35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35다?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45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요거는 32만원 되나요? 그죠? 32만원, 요 금액도 32가 될 거니까, 요거 합하면 62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추려내면요, 3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X를 34만원,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습해봅니다. T에서, 이건 세무위급에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딱 해서, 이 정도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제 배웠던, 그 배부차에 있죠. 과소배분지, 가대배분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죠? 종합원가 계산에 있죠. 어저께 완성법 환산장 했을 때 평균법 했잖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 한번 선입선출법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메꿔 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있으면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배우신 대로 복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수 부분 원가를 있죠. 이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인과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직접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가장 무식한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 단계 배분법은 일부, 상호 배분법은 전부, 일부를 뭡니까? 상호간의 용역관계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요, 당연히 상호 배분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순서로 하는 거 되겠죠, 그죠? 네 번째가 왜 틀린지 볼게요. 여러분들 단일 배분율법은 제조간접비를 그죠? 총계를 가지고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배분하는 방법이고, 이중 배분율법은 뭐죠? 그 제조간접비 안에는 구정비와 변동비가 섞여져 있을 거니까 그걸 나눠 가지고 있죠. 거기에 그 맞춤이 되는 있죠. 인과관계를 반영한 뭐 참고로 있죠. 변동비는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고정비는요. 전체 최대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이 방법이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이렇게 나왔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중 배분율법이 돼야지 맞는 말이 아닙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것도 내가 이제 공부를 해봤어야지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만약에 얘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가지고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은요,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죠.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다, 그죠?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거는 종합원가하고 맞아요. 작품종 소량 생산은 바로 개별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틀린 거 1번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서 하지 않죠.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로만 나눠서 하는 거고요. 공정비로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있죠. 운영 비용이 적은 운영 비용은 계산이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죠? 개별원가 계산, 내 정의니까 틀린 오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 부가치세가 들어잖아요. 이거 공급 시기.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첫 번째, 현금 및 외상 판매, 단기 할부 판매 아니겠습니까? 인도되거나 이동 가능한 때. 무인 자동 판매기는요. 현금 꺼낼 때, 인치할 때, 인치가 꺼낼 때고요. 반환 조건부, 동의부 조건부는요. 그냥 그 반환이랄지 조건이 성취되면 뭐예요? 당연히 그 조건이 성취된 기한이 이제 확정되는 때고,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전기 등 공급을 구획할 수 없는 계속 정보는요. 대가의 각각의 부분을 받기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따로따로 본다고 했잖아요. 기니까. 근데 여기는 대가의 전부를 여기 틀은 거예요. 이제 말장난한 거죠. 전부가 아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각각의 부분을 받기로 하는데. 세금, 단기 할부는 세금 계산서 하나 끊지만 인도 시점에 장기 할부는요, 대가의 각 부분을 각각 있죠. 공급한 걸로 봐서 세금 계산서를 각각 다 구입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안 보면, 그죠? 오답으로 하기 되게 힘들죠, 그죠? 회계처리를 해봤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세가 아닌 것. 수돗물 면세, 복권 면세, 토지 면세. 여기 뭐야? 신문 광고는요. 당연히 있죠. 신문 광고 내면 VAT 내고 전부 다 과세가 됩니다. 신문 광고, 골동품, 수집용 우표 있죠.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가치세 세금 계산서에 대한 제도 중 틀린 것. 세금 계산서는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뭡니까? 끊어주든지 아니면, 끊어주고 7일 내에 대가를 뭡니까? 지급한다라면, 이거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본다는 세금 계산서, 선세금 발급 계산서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오케이, 맞고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세금 계산서의 기능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산서도 되고, 상대방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니까 매입책 공제도 허용 안 됩니다. 않는 경우에도 그 효력 인정되는 게 안 됩니다. 효력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인정되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왜 해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되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은요, 일체 그 세금 계산서 교부가 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학기 세금 계산서는요, 월로 끊어가지고 말일자로 해서 다음 달 며칠? 10일까지 발급하면 오케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인사업자는요, 바로 의무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15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다 맞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한 10문제 언저리는 와야 돼요. 10문제 가까이는 맞고
가면 갈수록 10문제 가까이는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10문제 넘어가요. 그 시기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6회분은 여러분이 풀어봐야 될 이유가 6회분이 1년치잖아요. 최소한 1년치는 풀어가지고 소화를 해야지만이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후에 제가 그죠, 정확하게 40분 되니까 20분이 지났죠. 맞잖아요. 제가 해설 강의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이 해설 강의 안 하면 15분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20분 딱 걸렸잖아요. 이거 다 하는데 15분 정도 안에는 해야 돼요? 그죠? 저 해설 강의 다 했는데 15분인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하면 뭐 10분이면 되지. 아니면 최소한 최대 15분. 알겠죠?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10개 이상 맞았다 싶으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포기하고. 알겠죠? 찍고 나머지 거는 한쪽에 밀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지고 있는다고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 분명히 있죠. 소리가, 전산 소리가 먼저 시끄럽게 시작하는 순간 키보드 소리가 나와요. 근데 키보드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요. 왜? 내가 칠 때 너도 치니까 느리게 치지만 뭐야? 되게 빠르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절대 빠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별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머릿속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1번하고 6번에서 19점을 일단 메이드 하죠. 1번하고 6번하고 하면 19점이에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약간 안정이 되는 거죠. 내가 20점을 메이드하고 나머지 51점만 반타작만 좀 더 하면 합격하니까. 아니, 이 회계 처리에서 있죠. 17국 중에 반타작을 못 하겠습니까? 그냥 11만 배워도 반은 맞추겠습니다, 솔직히. 계속 한 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1번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것들은 기본 문제 아니에요? 딱 보니까 요거 있죠. 4점짜리를 맞추면 나는 문제 1번하고 6번하고 해서 있죠. 19점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손을 풀고 나머지는요. 아주 간단한 거죠. 재고의 누락이 아니고 뭡니까? 운반비 계정이 하나 잘못되었다 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524번은 뭐죠? 제조원가를, 그죠? 제조 경비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고쳐야 될 대상이 어디예요? 제조원가 명세표에 가서 요 금액을 올바르게 고치면 변화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될 것이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있죠. 그 매출원가를 뽑을 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와서 고치고 단기 수익 메모하고, 그 다음에 2월 이익요금 있죠. 이익요금 처분 계산서 가서 고쳐가지고 마지막 재무상태표까지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따로 하지 말고 있죠. 요렇게, 여기에 푸는 문제에서 다 풀면 그걸로 되고, 내가 굳이 할 게 있다면, 우리 공부했을 때 별 붙이는 거 있죠. 내 틀린 거. 그것만 한두 번 풀어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걸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하고 추가로 있죠. 그래츠에 이거 지배효과 하는 거, 계정 과목을 여기 지배효과 하는 거 있잖아요. 현금 지불 대체적용 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이거를 뭐 하는 건 시간 납니다. 다 충분히 될 거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됐죠? 이거는 하면은 그냥 기본 점수 6점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못해? 논점이 되는 요거 한번 할게요. 저는 요렇게 안 하죠. 요렇게 해설 강의 잘 돼 있으니까 제가 만들어진 포맷으로 이제 머릿속에 딱딱 계산해서 거기에 한번 메모를 3번 하는 거.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메모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는 암산이 돼요. 제가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죠? 여러분들은 처음에 몰라서 다 적어서 확인해 봤죠? 제 실제 시험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스타트 해볼게요.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 바로 원가 명세표에 가보시면 요 금액에 복리후생비의 운반비라는 계정을 보니까 66만이 아니고 660이었다 이거죠. 자, 이거 고쳐볼게요. 고치면 뭐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걸로 통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뭐야? 306 6빵빵이 되잖아요. 메모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306 6빵은 변했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저는 306 600 정도는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메모하든지. 그래서 요거 나가가지고요. 여기 어디로 가냐면 손익계산서 가요.
그럼 어디에 고쳐야 됩니까? 제조원가 명세표를 고쳤다면 여기를 반드시 고쳐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306, 600 요거잖아요. 맞죠? 여기를 고쳤죠? 여기를 반드시 고쳐. 그래야지 단기 순이익이 변화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9,340만 934 요거를 머릿속에 딱 익혀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잉여금 처분서 계산서에 가서 여기가 934인지를 확인해봐요. 934 아니네요. 934 여기 되겠죠. 그럼 마지막이 뭐예요? 116400 아닙니까? 이거 1164 빵빵 이렇게 되죠. 요거 머릿속에 익혀가지고 나간 후에 마지막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 뭐예요? 116